안녕하세요. 현다입니다. 오늘은 사주특경 상권 제48강 유소실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실, 지난번에 46강도 유소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똑같습니다. 남자 사주에 있어서 본처와 일부 일초로 백년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첩을 좀 많이 두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고요. 46강과 제목은 같지만 사주는 약간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유소실 사주가 이렇게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주 측경은 여러분들이 잠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그 초중급 과정을 좀 끝내고 원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원전과 또 다르게 실전용으로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특히 신사를 많이 접목시켰는데 요즘 어떤 분들은 신사는 백해무익하다 또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적용을 하지만 물론 신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2, 3학기 이상의 신살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신살은 그 모든 신살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신살만을 다루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백호대살, 괴강살, 극각살, 양인살, 탕화살 등등 상당히 우리 이 사주 통변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신살에 대해서 주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주측경 3권에 나온 신살 정도는 중요성을 갖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사주측경 3권 그리고 또 6권 정도 공부하시면 중급 이상 고급으로 지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강하고 제목은 같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46강의 유소실 사주의 취명가는 정민무오생일이 좀 성역이 강해서 차첩을 거느리고 사실 또 47강에서도 재혼 또는 풍류라는 사주도 무오일주가 화국을 좀 두면 지지의 화의 세력이 강하면 무하고 기일주가 무인 무술 기미 기사일주가 인옷을 사오미에 그런 글자에 한 글자를 두면 처첩을 많이 두고 여석을 갈 텐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처첩을 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이고요. 사주 원국은 정묘 신의 임자 기유 일주입니다. 임자 양인살이죠. 임자 그리고 수 양의 수인데 금수를 이렇게 보니까 금수세가 이렇게 5개나 있어 굉장히 강하네요. 금수세가 강한 겨울에 태어난 임자 꽁꽁 얼어붙겠죠. 당연히 목화 화가 용신이겠죠. 조후로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신강이니까 억부용신으로도 재관이 필요하다. 목화토가 용신일 텐데 주로 목화가 용신이겠죠. 그리고 임수는 물을 뜻하죠. 물이 강하면 사실은 물은 정액, 난자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이 강하면은 이런 정욕, 이 정액이 많다는 얘기는 분출을 해야 되는데 많이 차 있다는 얘기니까 물이 강한 남자나 여자는 신장도 강하고 정욕이 강해서 그런 여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좀 체격이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임자 일주로서 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신장도 튼튼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너무 많이 써서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욕이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주이겠죠. 자, 수명가를 보면 수월, 수일로서 수월, 해월의 수일로서 태어난 물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신장이 매우 크고 강하다. 사주의 화토가 상하고 허여요. 이 물에 의해서 화가 꺼지고 토는 물에 휩쓸려 나가죠. 심장과 비위가 토는 비위, 화는 심장이죠. 심장과 비위가 심히 허하다, 약하다.
해묘미, 해, 지살이죠. 지살. 지살도 있고, 또 수기가 사주에 왕왕하여 왕량 수기가 워낙 많아서 범람을 하니까 마치 태평양을 항해하는 형상이다. 물이 너무 많으면 금은 수다 금침, 금은 빠지고 수다 토류, 토는 물에 휩쓸려 가고 불은 꺼지고 목은 붕붕 떠고 결국 물이 너무 많으면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기가 사지에 왕양하여 태평양처럼 많아서 태평양을 항해하는 형상이다 보니 해에 말린 땅 동서양을 출입하여 살아본다. 특히 해 지살까지 있으니 그러겠죠. 정묘, 상관, 재가, 정묘, 수목화, 이 재가 해묘합, 아유 이게 지금 해묘합을 하고 다시 해자 합을 하여 이 해묘는 뭐죠? 해묘, 이 해자. 이 묘는 수목, 식신인데, 식신은 남자한테 장모라 그랬죠. 남자한테 재가 부인인데, 재를 생해주는 인수가 식신이니까, 식신은 장모인데, 장모가, 해묘 합을 했어. 나와 비견것과 합을 했어. 또, 이 해자가 합을 하니, 내 일주와 합을 하니, 내 와이프랑 합을 한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장모를 모시게 된다. 시지에 수옥살이 있어 몸이 암실에 갇혀본다. 해묘미로 갈 때 해묘미죠. 그 우리가 12신사를 따질 때 연지에 해묘미의 해보다 앞에 두 글자 앞에 유가 제살이라 그러죠. 제살은 꼭 12신살로 제살인데 제살은 수옥살이다. 그래서 수옥살이 있어서 몸이 암실에 갇혀본다. 제살 12신살 많이 나옵니다. 12신살 한번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12신살 한번 따로 공부하시고 저도 강의한 동영상이 있는데 12신살은 인호술, 사야축, 해묘미, 신자진, 삼합에 의해서 12지지가 이제 지지와 지지 1위의 신살론이죠. 12신살 보시면 제살 그리고 그 제살이 겁제천할 때 제살 그 다음에 제살이 수옥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옥살이 유가 수옥살인데 그 인수죠. 인수 수옥살이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름을 날린다. 인수가 명예가 수옥살이 돼. 예전에 감옥 갔을 때 감옥 갔는데도 이름 날리는 경우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독립운동을 해서 감옥 갔더니 유명한 우리 독립투사로서 후대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한참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을 가서 그래서 뭐 구현된 사람도 많죠. 80년대 민주화 시대에 과거에 뭐 내가 사형수였다. 서울대 출신의 사형수였다. 박정희 정권에 독재 정권에 감옥 갔다가 사형수가 돼서 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록 감옥을 갔지만 명예로운 감옥을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거죠. 인수수옥살은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생일에 도화살이 있으니 소시가 같이 살게 된다. 생일에 해묘미 할 때 해묘미의 자 연살 도화살이죠. 내 일지에 도화살이 있으니 도화기가 있고 소실과 같이 살게 된다.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생일에 도화살이 있어서 처첩을 거느린다.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도 사주축경 46강에 거기도 유소실에 보면 생일에 도화살이 놓아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요 사주도 생일에 도화살이 있어서 소실과 같이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도화살은 자 비겁도화라고 하면 비겁도화죠. 임자니까 비겁도화라서 비겁도화는 겁재 겁탈이죠. 겁재 비겁이니까 겁을 쟁탈하는 즉 첩으로 인해 패가망신한다. 첩의 도움을 받는 사주는 뭐라고 했죠? 인수도화는 첩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도화살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자 인수도화는 지난 시간에 했죠. 바람 피고도 첩에게 도움을 받는다. 방금 비겁도화, 경겁도화, 이 경겁 바람 피면 손재를 당한다. 다함이 아니라 당한다죠. 그 다음에 정관도화는 바람 피우고 관직을 가서 출세한다.
실살도하는 바람 피면 감옥에 가든가 성병에 걸린다. 나 힘들게 하는. 인수도하는 바람 피고 처백에 도움을 받는다. 정제도하는 바람 피면 여자 덕 못 본다. 여자 덕 못 본다. 편제도하는 직업 여성과 바람 핀다. 편제 약간 거시기한 거죠. 상관도하는 바람 피면 관제 종사를 잊게 된다. 상관도하는 식신도하는 바람 피워도 그저 그냥 덤덤하다. 연지도화. 자, 연지의 도함은 연상의 여인과 바람. 월지의 도화가 있으면 유부녀나 연상녀, 과부의 바람. 일지도화, 방금 일지도하죠. 닥치는 대로 바람 핀다. 닥치는 대로 바람 핀다. 시지도하는 어린 여자와 바람 핀다. 어린 여자 바람 핀다. 시지도하는. 아무래도 나보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도화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화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겁도화로 처불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도화살이다. 비겁도화. 임자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 도화자가 자매형살을 맞아서 아이고, 도화 자매형살이다. 자매형살 수술이죠. 병에 걸리는 거죠. 왜 도화가 병에 걸렸다? 성병을 만나기 쉽다. 형살을 만났다. 자매형살. 성병을 만나기. 그 함지도화라고 있죠. 청간의 합 지지의 형. 청간의 합을 이뤄서 남녀가 합을 해서 하더니 지지 아랫도리에 형살을 맞는다. 성병에 걸린다. 그런 사주가 함지도화가 있습니다. 시간의 귀문간살로와 귀문간살로와 그 처가 변태성이 있다. 시간의 자유 귀문간살입니다. 귀문간살도 한번 알아볼까요? 귀문간살. 자, 귀문간살. 귀문간살은 원진살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또 있어요. 일단 원진살 많이 할 자미 원진살, 추거 원진살, 인유 원진살, 묘신 원진살, 진해 원진살, 사술 원진살인데 귀문간살은 여기에서 자미가 자유가 돼. 인유. 인유. 그럼 이는 요것만 크로스 된 거죠. 자유가 인유, 인미가 자미. 요것만 크로스 된 거고 나머지 추고, 묘신, 진해, 사술은 귀문간살이요 원진살입니다. 원진살이요 귀문간살. 원진살은 뭐죠? 째려본다. 서로 좀 특히 궁합 볼 때 원진살이 있으면 서로 째려봐서 궁합 볼 때 일지가 내 일지는 자인데 상대방 일지는 미다.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연애할 땐 좋았으나 결혼한 이후에 결국은 투브락바그락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귀문간살은 문 앞에 귀신이 있다. 귀문간살이 있으면 편집증이 좀 있을 수 있고, 약간 우울증, 또는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또는 그런데 역수를 공부한다면 귀문간살이 있으면 약간 그런 신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사주를 잘 볼 수도 있고 뭐 점쟁이가 됐다 그러면 정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살입니다. 약간의 정신적인 우울증 가능성도 있고 편집성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귀문간살이 있어서 그 처가 일지가 이 처궁이죠. 처궁에 귀문간살이 있으니 처가 변태성이라는데 이게 무슨 성적인 변태성이 아니라 성격이 좀 변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되는 기토가 토국수니까 자녀죠.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수다 톨이라고 물에 휩쓸려 가니까 자녀가 아이고,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사주 보면 아유 자녀 물가에 보내지 마세요. 물을 조심하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죠. 물이 많은 아버지의 자녀다. 물을 조심해라. 자, 오늘은 유소실 46강하고 똑같지만 46강의 유소실은 무토, 기토일간에 지지의 화국이 좀 화해, 지지가 강할 때 어떤 여자로 인해서 처첩을 건드리는데 여기서는 수가 강할 때 수가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은 정액들이 많다 보니 그 정액을 써먹으려니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